임종 직전 한성재 대감이 들고 있던 매화자수 주머니, 그 속에 적힌 충격적인 문장. 한양 한복판에서 가장 으뜸가는 재력가로 손꼽히던 한성재 대감의 저택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남다른 해안과 육중한 재력으로 사대부가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높은 벼슬을 지내고 만석군의 부를 누린다 한들 세월의 무상함과 인지상정의 병마 앞에서는 한낱 무력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설이 내린 가을날 밤 한성재 대감의 기력이 급격히 쇠하여 마침내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한양 도성에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집안은 금방이라도 큰일이 터질 듯 팽팽한 긴장감과 적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평소에는 대감의 안부조차 묻지 않던 아들들이 급히 안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듯 짐짓 슬픈 표정을 지었으나 그들의 눈빛은 온통 딴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길 상속 재산과 명확한 유언장의 향방에만 온 신경이 고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침상에 누워 옅은 숨을 내쉬던 한성재 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 묻어있는 자그마한 매화자수 주머니였습니다. 장남은 속으로 옳거니 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 주머니 안에 필시 문중의 모든 부동산 문서와 비밀 괴짝의 열쇠가 들어있을 것이라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성재 대감이 마른 입술을 떨며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은 아들들이 아니라 뜻밖에도 주막의 월매댁이었습니다. 월매댁은 동네 어귀에서 조그마한 주막을 운영하며 오랜 세월 대감의 식솔들과 동네 빈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온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대감은 자식들의 손을 뿌리치고 굳게 쥐고 있던 매화자수 주머니를 월매댁의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남이 눈을 번뜩이며 월매댁의 앞을 막아서고 나섰습니다. 어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주모 따위에게 가문이 귀중한 물건을 넘기려 하느냐며 불같이 화를 낸 것입니다. 장남은 아버지가 병환으로 의식이 희미해져 살이 분별을 못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억지로 매화 주머니를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실상 이 장남과 차남은 아버지가 건강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대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자 유언장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려 유산을 챙길 궁리만 하던 불효 자식들이었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고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로 아버지를 압박해 왔던 것이지요. 대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식들의 흉측한 탐욕을 똑똑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은 한성재 대감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자신의 모든 재산 흐름과 자식들의 배은망덕한 행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저택 사랑채 한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든 성품과 명철한 지혜로 사대부가에서 신망이 두터운 조명재 선비였습니다. 조명재 선비는 대감의 오랜 청을 받아 유언장의 작성과 집행을 공정하게 감독하기 위해 그 자리에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장남이 매화 주머니를 힘으로 낚아채려 하자 조명재 선비가 나지막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로 좌중을 제압했습니다. 대감의 마지막 뜻이 아직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으니 자중하라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에 눈이 뒤집힌 아들들은 조명재 선비의 경고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도 전에 괴짝을 열어 유언장을 확인하겠다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성재 대감은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과 가문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대감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서늘한 결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어 조명재 선비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조명재 선비는 고개를 넘겨 보이며 대감의 뜻을 알아채고 품속에서 봉인된 비단 서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남이 서찰을 빼앗으려 조명제 선비에게 덤벼들었고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대감의 마지막 호흡이 점차 옅어지는 가운데 저택을 둘러싼 탐욕의 그림자는 더욱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아수라장 속에서 한성제 대감은 마침내 거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양을 호령하던 거부의 허망한 종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초상집은 슬픔 대신 차가운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자마자 장남과 차남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감의 시신 옆에 떨어진 매화자수 주머니를 낚아챘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머니를 낚아챈 장남의 손길이 흠칫 멈칫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기대했던 무거운 괴짝 열쇠나 부동산 매매 문서 대신 얇고 딱딱한 종이 몇 장과 낡은 실타래만이 손끝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은 그 매화 자수 주머니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한성제 대감의 아내이자 자식들의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수십 년 전 가난했던 시절에 온 가족이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써 내려간 작은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에 눈이 어두워진 아들들에게 어머니의 옛 유품 따위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장남은 매화 주머니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아버지가 자신 몰래 재산을 딴 곳으로 돌려놓은 것이 틀림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정색하며 바라보던 조명제 선비가 내팽개쳐진 매화자수 주머니를 신중하게 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감이 숨을 거두기 직전 자신에게 위임한 진짜 유언장을 청중 앞에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남이 조명제 선비의 길을 막아서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아버지가 병환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직계 비속인 자신들이 상속 재산의 정당한 주인이라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문중 어르신들을 포섭하고 장기적인 재산권 분쟁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주모 월매댁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월매댁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월매댁은 대감이 생전에 얼마나 자식들의 무관심과 학대 속에서 외롭게 노후를 보냈는지 그 서러운 세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월매댁은 대감이 매일같이 주막을 찾아와 국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식들이 자신을 오직 재산 창구로만 여긴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던 나날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본적인 장기요양 돌봄조차 자식들에게 기대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병마와 싸워왔던 대감의 비참한 실상이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남이 적반하장으로 성을 내며 월매댁의 따귀를 때리려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근거 없는 모함으로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을 탐낸다며 욕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조명제 선비가 장남의 팔무더기를 억세게 낚아채어 저지했습니다. 조명제 선비의 눈빛에는 서서히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제 선비는 대감이 남긴 유언장은 단순한 종이 쪽지가 아니라 한양 유수와 사원부 관원들의 공증을 거친 완벽한 법적 문서임을 똑똑히 선언했습니다. 조명제 선비가 비단 서찰의 봉인을 잘라내고 유언장의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대청마루에 모여있던 문중 친지들과 하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유언장의 첫 머리에는 한성제 대감이 지닌 모든 토지와 저택 그리고 금융자산의 명세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액수의 장남과 차남의 입가에는 순간적으로 음흉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은 그 다음 문장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자식 3형제에게 상속될 재산이 단 한 푼도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언장에는 대감의 모든 재산을 불우한 이웃을 돕는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그 관리 책임을 신뢰할 수 있는 조명제 선비와 주모 월매댁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백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표에 초상 집은 순식간에 거센 동요로 휩싸였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쓴 가짜 유언장이라며 당장 관가에 고발하여 법적 분쟁을 일으키겠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나 조명재 선비는 눈 하나 눈쩍하지 않고 매화자수 주머니 속에서 또 다른 작은 서찰 하나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 서찰은 대감이 자신의 피로 써 내려간 친필 서찰이었습니다. 그 서찰이 펼쳐지자 그 안에는 아들들이 그동안 아버지를 협박하고 재산을 강탈하려 했던 온갖 음흉한 모의와 비밀 문서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가 온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온몸을 떨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서늘한 반전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화자수 주머니 밑바닥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성재 대감이 남긴 피로 쓴 서찰이 공개되자 초상집은 찬물을 끼얹은 듯 괴괴한 정적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자신들이 아버지를 몰래 압박하며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치부가 고스란히 적힌 종이를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순순히 물러설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장남은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누군가의 깸에 빠져 쓴 가짜 서찰이라며 악을 썼습니다. 자신들은 평생 아버지를 봉양하고 모셔온 효자들인데 어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신들을 쫓아낼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은 그 자리에 모인 동네 주민들과 친지들 모두가 아들들의 추악한 실체를 이미 똑똑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장남과 차남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병석에 누워 계실 때 병간호는커녕 약값 한 푼 보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모아둔 명의의 토지와 기와집을 자신들에게 조기 증여해달라며 날마다 행패를 부렸던 불효자식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장기요양 돌봄이 필요한 중병에 걸렸을 때도 돌봄 비용이 아깝다며 모른 채 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명재 선비가 서찰의 다음 장을 천천히 넘기며 장내를 울리는 장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이 남긴 유언장에는 단순한 재산 기부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주장하는 법적 유류분 상속권마저 완벽하게 봉쇄하는 서늘한 법률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이미 수개월 전 관가의 율사들과 한양 유수의 공증을 거쳐 유언 내용 신탁을 설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살아생전 자신의 재산을 안전한 기관에 맡기고 사후에는 지정된 공익재단과 빈민구제 사업에만 쓰이도록 법적 절차를 완벽히 맞춰두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차남은 핏기를 잃은 얼굴로 조명재 선비에게 덤벼들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옆에서 바람을 잡은 것이 바로 조명재 선비와 주모 월매대기 아니냐며 사기죄로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모 월매대기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조용히 꺼내 놓았습니다. 그 장부는 다름 아닌 한성재 대감이 생전에 주막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써 내려간 노후 생활비와 치료비 지출 내역서였습니다. 대감은 자식들에게 매달 고액의 용돈과 생활비를 지원해 왔으나 정작 자신이 병들었을 때는 국민연금이나 기본적인 치료비조차 지원받지 못해 주모 월매댁에게 돈을 빌려 약을 사 먹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부양하기는커녕 아버지의 노후 자금을 갈취하고 학대한 정황이 담긴 수십 장의 영수증과 친필 일기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좌중에서는 분노에 찬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효자 행세를 하며 거리를 거닐던 장남과 차남의 가식이 천하에 벗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성재 대감의 시신이 안치된 병풍 뒤에서 낮고 무거운 흠칫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장내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의문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수년 전 가문에서 쫓겨나 행방이 묘연했던 한성제 대감의 막내 아들, 셋째 삼남이었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막내의 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아버지에게 쫓겨난 어리석은 막내가 무슨 염치로 초상집에 나타났느냐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은 셋째 아들이 가문에서 쫓겨났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아들은 과거 형들의 음모와 모함에 빠져 아버지를 속였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가문에서 쫓겨났던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막내에게 재산을 물려줄까 두려워 거짓 증거를 만들어 아버지를 기만하고 막내를 내쫓았던 것이지요. 셋째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버지의 시신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꼭 쥐어져 있던 매화자수 주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주머니는 수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막내인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만들어 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주머니였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명제 선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가짜 효도에 속아 막내를 내쫓고 외롭게 노후를 보냈던 한성제 대감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야 모든 진실을 깨닫고 마련해둔 완벽한 반격의 판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통곡하는 막내 아들을 바라보며 장남과 차남은 불안감과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막내가 나타남으로써 자신들이 오랜 세월 숨겨왔던 거짓말이 모두 탄로 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장남은 급히 태도를 바꾸어 막내의 목덜미를 낚아채며 고함을 쳤습니다. 이미 가문에서 쫓겨난 놈이 어디 감히 아버지의 초상집에 들어와 신세를 망치려 하느냐며 당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대택의 하인들과 일꾼들은 아무도 장남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한성제 대감을 진심으로 모시며 아들들의 악행을 곁에서 지켜봐 왔던 하인들 역시 이미 마음속으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명제 선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막내 아들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대청마루에 모인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단호하고 명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대감이 남긴 진짜 유언장에 숨겨진 두 번째 조항을 발표할 시간이 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침을 바짝 가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들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혹시나 쫓겨난 막내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헛된 탐욕이 다시금 솟구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은 한성제 대감의 유언장이 단순히 재산을 누구에게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의 죄를 엄히 묻는 엄정한 법적 심판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조명제 선비가 낭독한 유언장의 두 번째 조항에는 한성제 대감이 살아생전 관가에 제출해 놓았던 엄중한 고발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아버지의 도장을 위조하여 문중 토지를 매각하려 했던 사문서 위조 행위와 아버지의 노후 자금을 강제로 빼앗아 사치에 탕진했던 모든 부정행위의 증거가 관가에 이미 접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상속을 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감이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관가의 포도청 포졸들이 저택으로 출동하도록 설계된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장남과 차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노후 재산을 노리고 벌였던 모든 음모가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저택 대문 밖에서 수십 명의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양 유수의 명을 받은 관원들이 한성제 대감의 유언에 따라 불효와 사기 행각을 벌인 장남과 차남을 체포하기 위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초상집은 순식간에 죄인을 국문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관원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며 아버지의 시신을 향해 마지막으로 구걸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으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피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세상을 떠난 대감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관원들에게 끌려나가던 장남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매화자수 주머니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주머니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마지막 비밀 물건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한 뭉치의 빛바랜 비단실과 함께 한성재 대감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떨리는 손으로 직접 쓴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조명재 선비가 그 메모지를 주워들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한성재 대감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오해하여 내쫓았던 셋째 막내 아들에 대한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피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은 자신이 형들의 거짓말에 속아 가장 착하고 효성 깊었던 막내를 내쫓았던 것을 평생의 한으로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화자수 주머니 속에 막내에게 전달할 가문의 진짜 비밀 유산과 문중의 소유권 문서들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충격적인 반전에 장내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형들이 탐내던 만석군의 모든 재산과 토지의 진짜 주인은 대감이 끝까지 잊지 않고 찾아 헤매던 셋째 막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끌려나가던 장남과 처남은 그 소리를 듣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자신들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 막내를 모함하지만 않았어도 그 재산이 가문 안에 남아 자신들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 늦은 후회였습니다. 불효와 탐욕으로 아버지를 기만한 자식들에게 남은 것은 서늘한 감옥창 쌀과 천하의 불효자라는 불명예뿐이었습니다. 셋째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친필 메모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매화자수 주머니를 꼭 쥐며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한성재 대감이 매화자수 주머니 속에 숨겨둔 진짜 마지막 반전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주머니 밑바닥에 적힌 한 문장이 공개되는 순간 초상집에 있던 모든 이들은 다시 한번 거대한 감동과 소름에 휩싸이게 됩니다. 관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불효 아들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가자 한성재 대감의 저택에는 마침내 서늘하면서도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초상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참담했던 사건의 전말과 한성재 대감의 통찰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기만하고 가짜 효도 행세를 하던 불효 자식들이 자신들이 판 덫에 걸려 스스로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셋째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매화자수 주머니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과거 형들의 모함으로 가문에서 쫓겨난 뒤 오직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살아왔던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명재 선비가 셋째 막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한성재 대감이 준비해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유언이 남아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조명재 선비는 매화자수 주머니 속에서 천으로 쌓인 자그마한 노쇠 열쇠 하나와 함께 친필로 적힌 마지막 비밀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한성재 대감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가슴속 깊이 품고 있었던 눈물겨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감은 자신이 건강할 때 자식들의 가식적인 효도에 속아 가장 착하고 선량했던 셋째 막내 아들을 내쫓았던 것을 평생의 가장 큰 죄로 여겼습니다. 셋째 아들이 쫓겨난 이후 대감은 뒤늦게 두 아들의 추악한 음모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기회를 엿보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은 한성재 대감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공익재단에 기부하려 했던 진짜 이유가 단순한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감은 불효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어 가문을 망치고 서로를 해치게 만드느니 그 재산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장학사업과 빈민구제를 실행함으로써 가문의 애군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과 총괄 관리를 가장 믿음직하고 고든 성품을 지닌 셋째 막내 아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셋째 아들은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잊은 것이 아니라
가문의 소중한 명예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마지막까지 거대한 책임과 신뢰를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모 월매댁이 조용히 다가와 셋째 아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월매댁은 대감이 살아 생전 주막에 올 때마다 셋째 아들의 안부를 물으며 언젠가 막내가 돌아오면 꼭 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주라고 부탁했던 기억을 전해 주었습니다. 대감은 셋째 아들이 가문에서 쫓겨나 고생하는 동안 몰래 사람을 보내 막내의 노후와 생활을 보살피고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부모로서의 깊은 사랑이 담긴 눈물겨운 반전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모여있던 문중 친지들과 동네 주민들은 이 가슴 먹먹한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초상집이 비로소 진정한 애도와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감동의 현장으로 바뀐 것이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저택 대문 밖에서 또 다른 불길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관가로 끌려가던 장남과 차남의 처가 식구들과 문중의 일부 탐욕스러운 어르신들이 몽둥이를 들고 저택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들은 한성재 대감의 유언장이 가짜라며 직계 가문의 재산을 외인들에게 넘길 수 없다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재산을 탐내는 인간들의 추악한 욕망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난동을 부리며 들이닥친 사람들은 조명재 선비와 주모 월매댁을 향해 사기꾼이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한성재 대감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재산을 독식하려 공모한 것이 아니냐며 저택 안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셋째 막내 아들이 가문에서 이미 제명된 인물이므로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며 법적 상속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우겼습니다. 문중의 부동산 문서와 비밀 괴짝을 당장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은 조명재 선비가 이 모든 추악한 반발까지 미리 예견하고 대비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조명재 선비는 눈 하나 눈쩍하지 않고 품속에서 한양 유수의 직인이 찍힌 법적 봉인 장판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청마루 중앙에 있는 대감의 괴짝에 그 봉인장을 높이 붙였습니다. 조명재 선비는 이 저택과 대감의 모든 재산은 이미 조정과 관가의 엄정한 보호를 받는 공익재산으로 등록되었으며 이를 훼손하거나 강제로 빼앗으려 하는 자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역모와 국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사헌부와 관가의 지원을 받는 법적 공증 문서가 눈앞에 펼쳐지자 몰려들었던 탐욕스러운 친지들은 기가 꺾여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국법을 어기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셋째 막내 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셋째 아들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과 가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셋째 막내 아들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 몰려든 친지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일 물건이 아니며 오직 불우한 이웃과 참된 효도를 실천하는 이들을 위해 쓰일 것임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형들의 처가 식구들에게도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형들이 비록 큰 죄를 지어 관가로 끌려갔으나 그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는 기부재단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참된 포용과 자비로 품어 안는 셋째 아들의 인품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짜 효도로 재산을 탐내던 불효자들과 달리 진정한 부모의 뜻을 받드는 참된 효자의 모습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화자수 주머니를 다시 신중하게 정리하던 주모 월매댁이 주머니 안쪽 천 사이에서 숨겨져 있던 작은 비단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비단 조각은 한성재 대감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매화자수 주머니 바닥에 몰래 꿰매어 놓았던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그 메모에는 한성재 대감이 이 세상을 떠나며 한양의 수많은 사대부와 자식들에게 던지는 서늘하고도 깊은 경고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탐내어 효도를 신용하는 자는 결국 그 재산 때문에 망할 것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평생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노후 준비와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에 벌어지는 온갖 음모와 법률 분쟁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가족의 가치인가를 일깨워주는 매서운 통찰이었습니다. 조명재 선비는 그 메모의 내용을 장내의 깊은 울림으로 낭독했습니다. 초상집에 있던 모든 이들은 깊은 여운과 함께 소름이 돋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모든 갈등과 음모가 정리되고 마침내 한성재 대감의 영전 앞에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불효 자식들의 가짜 효도에 던진 완벽한 참교육이자 참된 사랑을 회수한 거대한 감동의 반전극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성재 대감의 영전에 훈훈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자 저택을 뒤흔들었던 탐욕과 소란은 마침내 한편의 꿈처럼 정돈되었습니다. 불효로 아버지를 기만하고 재산을 노리던 장남과 차남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감옥으로 끌려갔고 가문에는 오직 참된 진심과 사랑만이 남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명재 선비는 셋째 막내 아들과 함께 한성재 대감이 남긴 공익재단의 첫 출발을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대감이 평생을 모은 만석군의 재산은 이제 어려운 이웃의 병을 고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홀로 외롭게 노후를 보내는 이들을 보살피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은 한성재 대감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매화자수 주머니 밑바닥에 적어둔 그 한 문장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참된 유산이었다는 점입니다. 대감은 재산이란 손에 쥐려 하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지만 이웃과 나누고 진심을 다해 보살필 때 비로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 가치가 된다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셋째 막내 아들은 매화자수 주머니를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전에 조용히 올리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가난했던 시절이었지만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웃꽃을 피우던 그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서서 아버지가 남긴 뜻을 평생토록 받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조명재 선비와 주모 월매댁은 셋째 막내 아들의 성숙한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짓된 효도는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끝내 스스로를 망치게 되지만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진실한 효도는 가문을 일으키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교훈을 도성한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한성재 대감이 남긴 매화자수 주머니의 서늘한 반전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노후 준비의 참된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한성재 대감과 매화자수 주머니의 반전 야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재산과 상속만을 노리며 가식적인 효도를 행했던 불효 자식들의 끝은 참으로 서늘하고도 씁쓸한 교훈을 남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진심을 품고 완벽한 반격으로 가문의 명예를 지켜낸 한성재 대감의 지혜와 그 뜻을 받들어 참된 나눔을 실천한 셋째 아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여운을 전해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재산 상속이나 불효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거나 가족 간의 우애가 무너진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느끼신 솔직한 생각과 감동을 댓글로 편안하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가슴 뭉클한 조선의 비밀 야담과 감동 오디오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한양 최고의 거부 김진사 집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비극, 비단 이불 속에 숨겨진 며느리의 은밀한 비밀과 영의정 대감이 밤마다 피눈물을 흘린 까닭에 대한 서늘하고 통쾌한 야담이 이어집니다.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날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